자, 안녕하세요. 저는 차태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제목은 뭘까요? 제목. 이 내용은 뭘까요? 모르죠, 이건. 그죠? 여기서의 제목은 이게 전체가 제목일 수도 있고, 요거는 제목이고, 요거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요게 제목이고, 요게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HTML 마크업 랭귀지는 뭐냐면 이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구분짓고 구조화해서 분별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가 제목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딱 명확하죠? 봤을 때 여기까지가 제목이구나, 여기까지가 내용이구나. 이렇게 작성하면 사람이 볼 때도 편하지만 이걸 누가 볼 때도 편합니까? 이 문서를 읽어드리는 브라우저가 여기서부터는 제목이라는 걸 브라우저가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내용이라는 걸 브라우저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제목이니까 이건 좀 더 크고 진하게 보여주면 되겠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제목만 좀 더 크고 진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제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HTML에서는 제목을 의미하는 태그가 정해져 있어요. H1 이라고 하면 이게 제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예요. 헤더. 자, 내용은 뭐 div 또는 아티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볼 때도 요거는 제목이구나, 요거는 내용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브라우저도 알아요. 브라우저. 그래서 이걸 브라우저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글씨가 깨지네요. 자, 요거는 제가 요걸 지워버려서 그런데 메타 태그 얘를 여기다가 좀 넣어줘요. 자, 그럼 결과가 나오죠. 안녕하세요는 좀 더 크고 진하죠. 얘는 작고 덜 진하죠. 그렇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그 하나 딱 했을 뿐인데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석해서 얘는 제목이니까 더 크고 진하게, 얘는 일반 내용이니까 그거보단 좀 작게,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죠. 렌더링 한다고 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서를 브라우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에 맞게끔 보여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렌더링 해준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아까 명색이 HTML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했잖아요. 링크로 다른 곳이랑 다른 문서랑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네이버로 보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뭐 제목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이거를 누르면 링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태그를 딱 정해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브라우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A 태그를 넣어주면 이게 이제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 공부하는 게 HTML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태그가 있고 어떤 태그를 쓰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냥 공부하시는 건데, 저희는 태그를 10개 미만으로 쓸 겁니다. 한 10개 정도? HTML 시간이 아니니까 딱 필요한 정도로만 쓸 거예요. 사실 아티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div로 이렇게 퉁치면 되고요. 자, H1 정도는 쓸 수가 있겠네요. 제목. 그렇게 중요한 태그는 아니고. 자, A 태그는 좀 중요해요. A 태그. 자, 제가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네이버로 그건데 안 눌리죠. 자, 그래서 A 태그인데 이 HTML 태그라는 거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그러니까 태그가 기본적인 그 동작 방식이 있잖아요. 제목 같은 경우는 뭐 크고 진하게 나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태그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속성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태그의 작동 방식을 조금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태그마다 속성들이 있는데 이걸 막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태그의 주요한 속성만 볼 거예요. 웹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분들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HTML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 A 태그에는 여러 가지 속성 값을 세팅을 해서 우리가 이 링크라는 걸 눌렀을 때 발생되는 일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링크에서 링크라는 건 딱 누르면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A 태그에서는 반드시 이 href라는 속성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href는 equal 뭐뭐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게 속성명이고요. 이게 속성 값이에요. 속성 값에 적당한 속성명을 넣으면 그 값에 맞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A 태그에서 href라는 속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링크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속성 값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목적지 문서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서가 꼭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아니어도 돼요. 링크를 하면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다른 홈페이지의 문서를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www.naver.com 하면 이거 네이버 서버한테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HTML 문서를 받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문서를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href 속성값에 뭐라고 적으면 된다? http www.naver.com 그럼 이렇게 이제 링크가 걸렸죠. 누르면 네이버로 갑니다. 자, 그래서 A 링크는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 한 개로는 서비스하기 힘들겠죠. 뭐 로그인 페이지도 필요하고 리스트 페이지도 필요하고 결제 페이지도 필요하고 페이지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를 계속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 태그는 이 href라는 속성이 중요하다. 주석으로 한번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렇게 HTML에서는 이렇게 주석하는 거 아닙니다. HTML 문서에서는 꺽쇠, 느낌표, 대시 이렇게 주석하시는 거예요. 다른 문서로 이동하는 태그입니다. div 태그는 일반적인 영역 구분. 아무런 기능 없어요. div 그냥 영역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자동 줄바꿈 됩니다 정도. 자, h1 같은 거는 제목 나타내는 거예요. h1부터 h6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글씨가 작아져요. h1이 제일 크고 h6이 제일 작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br 또는 hr br은 줄바꿈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자바에서 역슬래시 n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역슬래시 n 쓴다고 줄바꿈 안 됩니다. 이거 써야 줄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AABBBCCC 잘 적었잖아요. 줄 바꿔서 출력하면은 줄 바뀌어서 안 나옵니다. 단줄로 나와요. 그래서 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BR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줄이 바뀌죠. 자, 가독성을 위해서 BR 알아두시면 좋고, 자, HR은 얘도 줄 바꿈인데 줄을 바꿔주면서 그 줄 한번 그어줍니다. 줄 바뀌는 부분을 줄 그어줘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CCC 밑에 줄이 그어지겠죠? 줄 한번 그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도 줄이 그어지고. 저희가 HTML을 거의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게시물 구별 용도 정도로 써주면 좋겠죠. HRPR. 자, 요거 말고는 딱히 더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A 태그만 잘 쓰시면 됩니다. div랑 A 태그. 그리고 하나 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폼 태그도 좀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이제 요거 링크를 누르면 네이버 그거 말고 BR 한번 해줄게요. 네이버 그거 말고 내 서버링 접속, 내 서버 접속 이렇게 할까요? 자, 내 서버 접속해서 여기 서블릿 여기에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디는 태중061 이렇게. 제가 지워서 가지고 안 나오네요. 자, 여기서 아이디 태중019 넘기면 여기서 꺼냈을 수 있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그리고 아이디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아이디 값을 그대로 다시 출력을 할게요. 어디에? 시스템 말고 브라우저에, 고객 브라우저에. 그러려면 여기 리스폰스에서 꺼내야 된다고 그랬죠? 겟라이터 꺼내서 저장해 놓고 계속 쓸 거니까 이 정체는 프린트 라이터라고 합니다. 이름은 아웃이라고 할게요. 관례적으로 아웃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출력하면 이제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거예요. out.println. 아이디 그대로 다시 출력해 줄게요. 자,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넘겼을 때 내가 여기다 적은 값이 그대로 나오죠. 제가 태진0619 말고 이렇게 뭐 AA 이렇게 좀 넘기면 AA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막 적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제가 여기 AA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내 서버로 접속, 이 링크에다 이렇게 걸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로 다시 와서 이거 누르면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AA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입력하는 값을 직접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스캐너처럼 입력해가지고 넘어가게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에 AA로 박혀있죠. 자, 그래서 이제 HTML에서 데이터를 서버에 넘길 때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적어서 넘긴 적 없죠. 네이버에서 로그인할 때도 이렇게 적는 칸이 따로 있지,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 해가지고 적진 않잖아요. 아이디를 아이디 뭐 제 이름, 제 아이디 놓고 비밀번호 놓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폼이라는 건 뭐냐면, HTML에서의 폼은 저렇게 입력창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이 쿼리 스트링이라는 서버에 보내주는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태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여기다 넣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불편하고 커맨드는 시도조차 못하겠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해가지고 텍스트창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 뒤에 세팅이 돼서 넘어오게끔 해주는 태그를 폼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 태그 한번 해서 써볼게요. 자, 폼 태그 이렇게 뭔가를 입력하는 걸 우리가 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는 역시 폼.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입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텍스트 창이 필요하죠. 자, 폼 태그 안에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input이란 태그가 있어서 input 태그는 뭔가를 입력할 때 쓰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input 태그에는 타입이라는 속성 값이, 그러니까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타입명을 적어주시면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버튼 또는 그냥 누르는 버튼 한번 다 해볼까요? 이렇게 텍스트 또는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식으로 타입만 정해주면 이렇게 생겨요. 자, 그래서 텍스트 창은 뭔가 적을 수 있고요. 체크박스는 이렇게 체크했다 풀었다 체크했다 풀었다.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건데 버튼명을 안 만들어줘가지고 이름 없이 버튼만 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인풋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텍스트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KKKK 또는 AA 이렇게 적은 게 여기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여기 ID 이퀄 이 부분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입력한 값이 여기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폼이라는 게 결국 이 데이터 요거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목적지가 필요해요. 얘도. 그래서 폼에는 액션이라는 속성값을 넣습니다. 자, 여기는 목적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요 서블릿에 보낼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는데 요 뒤에 물음표 뒤에 오고 있죠.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폼이라는 게 이거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요 뒤에 붙여주는 역할은 됐죠? 자, 그래서 폼을 작성하시려면 액션이라는 속성에다가 목적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key equal value 형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낼 데이터를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걸 폼이 대신 만들어주니까. 됐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면 이 인풋에 모든 인풋에는 name이라는 속성값이 있어요. 이 name에다 적는 값이 여기 key 역할을 할 거고요. value라는 속성값이 있어요.
이 밸류가 말 그대로 그 밸류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 창을 이렇게 만들었죠? 막 적어요. 이 값이 이 밸류에 들어가고요. 이 네임의 아이디는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액션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이 뒤에 뭐 어떻게 붙는 거예요? 아이디는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밸류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이렇게 123 123 해놓으면요. 다시 왜 안 되냐? 제가 적지도 않았는데 고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밸류 값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로 나오고요. 딱히 미리 적어놓을 게 없으면 밸류는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럼 비어있는 상태로 나오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입력한 요 값이 밸류로 들어가요. 나중에. 자,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눌러가지고 주소창이 바뀌어야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서 누를 게 없죠. 자, 그래서 폼을 여러분들이 다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최종 목적지로 보내시려면 요게 하나 필요합니다. 인풋 중에서도 서브밋이라는 버튼 비슷한 게 있어요. 아까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였잖아요. 체크박스, 라디오, 텍스트, 버튼. 근데 이 서브밋이라는 타입도 있는데, 자, 요거를 하시면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버튼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꼭 서브밋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여기 최종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이라는 버튼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차차라고 해놓고 제출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기가 차차하고 제출. 아이디는 차차에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폼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직접 안 적어도 여기가 대신 만들어주죠. 다시 제가 큐큐큐큐 이렇게 해서 제출해볼게요. 잘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디는 큐큐큐큐 잘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HTML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HTML 문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가 만들어주는 거죠. HTML 읽어서. 자, 됐죠?